오늘 썸네일 제목 끝이 보이는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관련돼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 소주제 나눠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JTBC 단독 보도했습니다. 어제였습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부탁했다. 오세훈이 여론조사비 대납을 부탁했다라는 것이 어제 JTBC 단독 보도했는데 이게 뭐냐. 오세훈의 비공식 후원회장 김한정 씨 지난번에 검찰이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에 이게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리고 있었던 게 오세훈 시청공간 시청집무실 비서실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오세훈 개인 휴대폰 8개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세훈 측에서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라면서 아주 호기롭게 얘기했습니다. 호기롭게 얘기했고요. 그 호기롭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제 저게 JTBC 단독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자, 오세훈. 네, 오세훈. 일단은 압수수색은 했다고 하죠. 뭐 기다리던 절차였다. 네, 뭐 기다렸던 절차였다니까요. 뭐 호기롭게 얘기했는데 밤에 JTBC에서 후원회장 김한정 압수수색 영장에 오세훈이 직접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부탁한 내용이 적시됐다라는 걸 보도를 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돼서 오세훈 하루 이틀이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세훈이 했다는 얘기가 거짓이 아닌가라는 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만남 횟수 달라졌죠. 만난 시기도 달라졌습니다. 근데 급기에 있잖아요. 압수수색 영장에 오세훈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해달라는 그런 부탁했다는 것이 영장에 적시됐다? 이건요. 명백한 정치자금 위반입니다. 명백한 정치자금 위반. 다시 말해 이 증거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소위 말해서 빼박 아니겠습니까? 빼박? 뭐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구절절한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영장에 적시했으면 분명히 뭔가 근거가 있는데 이거는 오세훈은 나는 한 번도 김한정한테 부탁한 적 없다라고 했는데 오세훈이 직접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부탁했다라는 게 있다. 뭐 이건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캡처화면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오세훈이 요 며칠 사이 3일 동안 계속 달구고 있는 뉴스.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다시 한번 재지정을 어제 했습니다. 34일 만이에요. 34일 전에 그러니까 35일이 됐습니다. 어제 해제했으니까. 오세훈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다시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거는 지역이 확대된 거예요. 앞서는 4개 동이었는데 이거는 구로 완전히 확대해서 올해 9월 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냐? 35일 전에 오세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값이 오르고 갭 투자가 늘어나고 난리가 났고요. 30일 만에 지금 전용명장 59제곱미터 같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2억이 올랐답니다. 2억이. 예. 그다음에 뭐 난리가 났고요. 강남 3구 7년 만에 최대 상승폭. 뭐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가지고 거의 뭐 난리치더니 이번에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하고 이게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마용성 아시죠? 다 확산이 됐습니다. 심지어 뭐 노원 이쪽까지 들썩거리게 됐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뭐 상황이 뭐 심상치 않게 벌어지자 어제 부랴부랴 국토부랑 서울시가 이거를 좀 강화되는 측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 4개 동으로 지정됐던 거를 아예 강남 서초 용산 송파까지 구로 다 확대해 버렸습니다. 이거 지정했을 때도 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은행권에서 가계대출부터까지 낮춘 상황에서 야 이거 하면 완전 집값 확 될 텐데라고 했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데 국토부도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이 적극적 동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거래 허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허가를 결정하는 거는 자치단체예요. 자치단체다 보니까 오세훈이 이렇게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제 다시 재지정을 했죠. 그러면서 오세훈이 했던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심려 끼치들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타. 여전히 주택시장은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대단히 문제가 많은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뒤에 그걸 말씀드리면 일단 오세훈 명백한 정책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은요. 대선을 앞두고 조기 대선 앞두고 소위 말해서 오세훈의 텃밭 강남 표심 확실하게 내가 잡겠다. 그 강남 표심을 이 강남은 내 텃밭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텃밭에 다른 애가 지금 슬슬 기어들어오고 있네. 한동훈. 그렇죠. 한동훈. 얘 오리지널 강남이니까 내 텃밭 넘봐.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있잖아요. 어설픈 정책이 있잖아요. 지금 이 시장 상황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도 않고 본인이 신념이라고 하는 자유시장 원리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내뱉으면서 자기 강남권 표심 잡기 위해서 이거 던진 거예요. 근데 이 오세훈 보면요. 참 전 그런 게 규제화나 개발 공약이 완전히 무슨 만능 열쇠로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어요. 특히 자유시장 원리 이거는 여전히 따라야 된다. 금과 옥조인데 무슨 지금 야경국가입니까? 이게 18세기 야경국가야. 지금 논리대로라면. 이게 지금 말이 되냐고요. 아니 지금 이 어려운 이게 말이 지금 입에 안 붙어서 제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지 않습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게 그냥 반시장적 규제다라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되게 어설픈 소신인데요. 아니 시장에 그냥 오로지 다 맡기면 된다? 이게 옛날에 말했던 야경국가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됩니까? 아예 그냥 서울시도 없애버리지 그냥. 조그맣게 구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권한을 극대화시키면서 지금 정말 여기 절로 나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자유시장 만능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냥 야경국가 지금 그런 맥락인데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 자본주의 작동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참 오세훈의 이번에 이걸로 보면서도 저는 무상급식 반대했던 오세훈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오세훈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중에 하나가 바로 무상급식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아마 또 깊게 남을 것 같고요.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냐면요. 그때 당시 오세훈이요. 무상급식 반대도 소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또 심려끼쳐 죄송하다 그러면서 자기 소신이라고 그것도 밝히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요. 오세훈이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차별했던 것도 소신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관련된 것도 보면요. 사실 지금 집값폭등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나라 심각한 자산 양극화 아니겠어요? 이 자산 양극화에 부채질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차별과 양극화 이게 오세훈의 소신의 다른 표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오세훈 소신을 한 줄로 정리하면 아이들 밥그릇 차별, 부동산 양극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조기 대선을 연보고 있는 잠룡도 일제 오세훈 다 두드려 패고 있습니다. 두드려 패고 있는데 여하튼 오세훈의 이 사고방식 자체가 참 심각하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는 차별하고 대한민국 정말 이 집 없는 서민들 여전히 존재한대요. 이 자산 양극화 이런 부분을 부추기는 오세훈의 소신 어설프다 못해 대단히 위험하다. 요 얘기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제가 보기에는 하나 더 제가 오늘 3가지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크게 주목받은 뉴스는 아닙니다만 저 이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세훈 탄핵 반대 천막도 경고했는데 점점점 하지만 아니에요. 탄핵 찬성하는 측만 콕 집어서 오세훈이 지금 불법을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강조. 오세훈 편파적인 행정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훈 탄핵 찬성 측 천막이 불법이라면서 철거 및 변상금 부과 등을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일대를 관할하는 게 종로구청인데요.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지자 천막도 경고했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 서울시 언론을 통해서 발표한 부분은 사실은 소위 말해서 윤석열 지지자
탄핵 반대쪽은 언급도 안 하고 오로지 광화문에 있는 탄핵 찬성 이 집회 탄핵 찬성 천막 농성을 콕 집어서 거기만을 언급하면서 철거미 변상금 부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15일에 본인 페이스북에도 올렸어요. 야당과 민주노총의 탄핵 촉구 집회 이후로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에 천막을 설치했다면서 현행법상 지자체에 허가 없이 도로를 설치한 현수막은 불법이다 하면서 탄핵에 중독된 재앙적 다수당이 이제는 법을 비웃던 한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17일 서울시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 변상금 또는 과태료 부과등 엄중 대처와 행정처분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형평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광화문에 있지 않습니까? 천막 농성장이 설치가 됐어요. 지금 단식 농성 오늘로서 15일째가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가 설치한 지 상고는 뭐 그렇지만 지금 주말에 보면 정광호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아면세점 앞에 부스 차리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 정광훈 자기 지금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일체 거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 인근에 어떤 일 벌어지고 있는지 아시죠? 국민의힘 거기 노상에 농성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극우 세력들이 곳곳에서 1인 시위를 빙자해서 집회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화요일날 그 앞에 지났다가요. 이제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저 무서워가지고요. 제가 솔직히 고백하건데 그 앞에 지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횡단보도 건넜습니다. 거기 지금 무서워서 못 갈 정도예요. 아니 근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는 제재 안 합니까? 어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그 앞에서 기자회견 하다가 날달걀 맞았어요. 이재정 의원 지나가는데 어떤 60대가 발로 허벅지 찼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행정 집행을 하려면 최소한 공정하게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무슨 이 사람들이 중독된 것 중에 하나가 이재명 탓하는 거 하나랑 민주노총인데 뭐 잊을만 하면 민주노총 때리는 게 이 사람들 진짜 버릇인가? 아니 갑자기 왜 여기만 찝습니까? 편파 행정하고 있는 거예요. 편파 행정. 이거 소위 말해서 윤석열이 이틀막 했던 또 다른 버전입니다. 이건 오세훈의 이틀막이에요. 왜 탄핵 찬성하는 천막에 대해서는 과태료하고 철거, 변상금 부과하고 철거한다라고 불법 낙인 찍으면서 왜 정광훈, 세이브 더 코리아 그리고 국민의힘 지금 헌재 앞에서 좌판 깔고서 지금 농성하고 있는 거 왜 그거 뭐라고 안 합니까? 목소리가 높아졌네요. 네, 편파적이다. 이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뭐 구구절절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드리지는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부탁했다라는 부분 나왔고요. 이번에 토지에 관련돼서 오락가락한 부분 때문에 지금 민심이 흉흉합니다. 끝이 보입니다. 대선 후보 당내 경선에 이 부분은 할 것 같습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우리 국민들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 오세훈 씨 명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